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2022년에는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최종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하고 2단계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7월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피부양자 기준 강화, 저소득층 최소보험료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나타낸 건데요. 4.48%에서 올해 6.86%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 6.99%로 오르고 2008년부터 내기 시작한 장기요양보험료는 4.05%에서 올해 11.52%까지 올랐다가 2022년에는 12.27%로 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4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노후준비 서비스 영상에서 설명드렸 듯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올해 0.8%에서 0.9%로 오르는데요. 다행히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직장 가입자들은 사업주와 반반씩 납부하고 피부양자도 등록이 가능해서 부담이 덜하겠지만 지역 가입자들은 부담이 크시죠. 하지만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건보료 개편에서는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을 하고 본인이 100% 부담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재산과 차량의 기준이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재산에서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해주고 그 나머지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전부 동일하게 5천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됐었지만 이제는 4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약 606만 세대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46,000원씩 50% 정도 인하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직장 가입자 중에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은 건보료를 더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직장 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면 3,400만원까지는 건보료 부과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만 초과해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약 26만 세대가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최저보험료 기준이 개선되는데요. 최저보험료는 1단계 건보료 개편 때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로 세모녀 가정의 건강보험료는 그 당시 약 48,000원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해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13,100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최저보험료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돼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가정에 최저보험료 17,120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소득이 100만원이 안 되는 소수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4,000원 정도 오르게 되는 반면에 대신 최저보험료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인데요.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자녀 직장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아낄 수 있죠. 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이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 또는 5억 4천에서 9억 사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사업자 등록 시, 프리랜서는 연 500만원 소득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기준은 2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재산은 3억 6천에서 9억 사이일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면서 5년 전 정부 추정으로는 59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자격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이제는 100%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소득은 연금소득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20%,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3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5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좀 의아한 부분은 의무가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50%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내년에도 오르고요.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개편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추가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등으로 국민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해서 건강보험기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 소득은 적지만 집값 상승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추가 부담금이 클 것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이 예상되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직장 가입자라면 얼마 전 소개해드린 효도계약서 작성하시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적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노인 일자리나 가벼운 알바를 통해 재취업을 해서 다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한다거나 재취업을 하고 그만두면 임의계속 가입 제도라고 3년 동안 직장 가입자였을 때 내던 보험료를 계속 내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재산 분배를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되는 사적연금으로 분배하는 방식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엄청난 금액의 건강보험 기금이 소모됐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보다 혜택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건강보험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번 소개해드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면 낼수록 좋고 혜택은 적게 받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